무등산 폭격기의 신화 선동열. 역대 한국 야구의 국가대표 에이스? 거의 뭐 완벽했죠. 정면에서 보면 거의 앞으로 다 쏟아지는 듯한 느낌. 쫙 깔리는 폭격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씩 하는 소리가 굉장한 공포감을 일으키거든요. 같은 팀에 있다는 큰 힘입니다. 최고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어요. 99% 100%는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수호신이었죠, 혜태. 수호신이었죠. 광주에서 태어난 무등산 토박이 선동열은 초등학교 시절 형을 따라다니다가 야구공을 처음 잡게 됐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야구가 그 무엇보다 좋았다. 아버지는 야구를 하려면 최고가 되라면서 선동열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야구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학창시절. 그러나 공을 던지는 일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선동열은 고등학교 때 이미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 대학에 진학하자 선동열의 강속구는 더욱 위력을 선보이며 국보급 투수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선동열은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으로 치러진 1번전은 한국의 내로라 하는 에이스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개구리 번트의 김재만, 스리런 홈런의 주역 한대화 등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갈 여러 영웅들이 탄생했다. 2대2 동점에서 없는 랩밴드를 보는 한대화. 후회죠. 1번의 마지막 공격. pitcher 선동열.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선동열이었다. 한국 선동열. 이 대회를 계기로 선동열이라는 이름 석자는 야구 팬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된다. 야구 강국들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는 선동열의 활약은 야구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선동열의 진로에 관심이 집중됐다. 선동열은 해외 진출과 학업, 그리고 프로 입단을 두고 고민했다. 아마 굉장히 진로 문제가 굉장히 제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진로 문제를 굉장히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굉장히. 1985년 선동열은 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속에서 해태 타이거즈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선동열이 받은 연봉은 1억 1,200만 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모두가 기다리던 선동열의 첫 등판. 선동열, 괴력의 선동열 투수가 나왔습니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선동열 투수로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 부담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피칭은 그 승부처에서. 시속 145km의 강속구로 정면 승부를 했던 선동열. 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팔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컨트롤 난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제 5구 쳤습니다. 세칸 굴러나갑니다. 세칸 잡았다. 그대로 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5점을 실점하며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첫 등판의 결과는 패전 투수가 됐지만 선동열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다. 뼈아픈 신고식 이후 선동열은 페이스를 되찾았다. 스윙 아웃. 스리아웃 체인지. 타자들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에 공포를 느끼게 됐다. 선동열이 온몸을 이용해 던지는 공은 땅바닥에 깔려오는 모습이 폭격기를 닮았다고 해서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좌타자든 우타자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선동열이 0점대 방어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속도 154km의 직구라는 주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빠른 공의 타이밍을 잡는 시속 145km의 속도로 좌우로 흔들리며 날아가는 슬라이더 또한 일품이었다. 제5구 강철 어깨를 가진 작은 거인 최동원. 당시 한국 프로야구의 중심에 있었던 최동원은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내디딘 신인 투수 선동열에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대선배였다. 하지만 최동원은 선동열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1986년 4월 19일 최동원과의 꿈의 대결이 펼쳐졌다. 타자는 4번 타자 김영희 제5구 찼습니다. 최동원과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프로 데뷔 2년차의 선동열은 롯데의 타자들을 상대로 강속구를 던졌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1번 타자 송일섭 2번 나와서 내야 안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구 찼습니다. 단 한 점의 홈런으로 최동원은 패전 투수가 됐고 선동열은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넉 달 후 펼쳐진 두 번째 맞대결. 제4구 타석에 4번 타자 김영철 센터 쪽에 안타 됩니다. 안타 저들은 홈으로 홈문도 홈인 됐습니다. 홈인 열광하는 부산 야구 팬들입니다. 절대 최동원 투수로서 빠른 승부를 하면 안 돼요. 최연환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스트라이크. 부담감을 느꼈던 선동열과는 달리 서력전에 나선 최동원은 강한 투지로 2대0 완봉승을 거두었다. 이겼습니다. 전설적인 두 투수의 맞대결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그리고 또다시 9개월 후 세 번째 운명적인 맞대결이 펼쳐졌다. 경기 실황입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롯데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타이거즈 피자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기의 대결. 맞습니다. 제4구 유격수 잡아서 고사우 다시 1루에 세이브 됐습니다. 네, 안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선동열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제4구 맞게 되는 지명타자 김민호. 그리고 2회에 발생한 보크 선언. 1루주자 2루까지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주자 올세입니다. 제5구 공격수 맞습니다. 안타 됩니다. 제5구 맞습니다. 제5구 선두주자 호비 한 점을 선취했습니다. 선두 지금 골 2루수 어디로 그러나 선두주자 호비 골 빠졌습니다. 주자 올세이 2대0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선동열은 연속으로 안타를 맞으며 2점을 먼저 내주고 말았다. 2점 뒤지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의 3회 초 공격 진행됩니다. 롯데자이언츠 선발 투수 최동원입니다. 완투에서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최동원은 해태의 타선을 잘 막는 듯했다. 2루수 그러나 빠졌습니다. 안타 됩니다. 안타. 타자주자 1루에 원나싱에서 제2구 그러나 2사 2루 상황에서 서정원에게 맞은 적시타가 그대로 점수로 연결됐고 이어집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호민 됐습니다. 호민 2대1로 뒤지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의 9회 초 마지막 공격. 제타 줍니다. 10타수 1안타. 하지만 승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포수 장치근을 대신해 나선 대타 김일원의 극적인 안타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진 접전. 이날 대결에서는 선동열과 최동원 두 사람 못지않게 양팀도 전력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세기의 맞대결답게 연장전까지 치르면서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4시간 54분 동안 펼쳐진 혈전 끝에 드디어 마지막 15회 15회 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2사의 주자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네 번째 방 공 맞는 2번 타자 우경아. 제 사고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이날의 맞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지만 선동열과 최동원은 232개와 209개의 투구를 던지는 진기록을 남겼다. 아쉽게 무승부로 끝난 대결. 하지만 선동열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당대 최고의 투수들이었기 때문이다. 당대 최고 투수답게 선동열은 한국 프로야구의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한다. 최초로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데 이어 1000탈삼진 고지와 100승 고지에 올랐고 시즌 최다 완봉승인 8승을 달성하며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아직 최다 승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한국 시리즈 6차전 해태 타이거스 대 빙그레 이글스의 경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1988년 잠실에서 펼쳐진 한국 시리즈 6차전. 해태 타이거스의 투수는 문희소. 빠이 뛰었습니다. 투앤투. 제가 봤을 때는 저러한 스윙 가지고 문희수 선수의 공을 정확하게 스타나가 어렵습니다. 선발 투수 문희수가 빙그레 타선을 막으면서 해태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 투수와는 5타수. 걸리네요. 걸리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빙그레 이글스 팀으로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수순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1, 2, 3차전을 연달아 승리한 후 4, 5차전을 내리 빙그레에게 내줬던 해태는 이날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승부처였다. 3루에 백인호, 2루에 이손철, 1루에 김성교. 특히 오늘 2타수 2안타. 더군다나 이 김준환 선수가 큰 경기에 아주 강한 선수거든요. 제3구 안타입니다. 적시 안타입니다. 자, 2점 선취점 올렸습니다. 2점. 김준환 3번 지명타자의 중견사패 적시 안타로 2점 선취했습니다. 2대 0으로 해태가 앞서 나가던 상황. 그런데 이때 선동열이 일어섰다. 문희수 투수의 출발이 자, 또 타이거스 쪽 사실 이날 선동열은 손가락 부상이 심해 등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걷어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네. 그래서 관중들은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선동열 투수가 저렇게 말이죠. 네. 몸만 풀고 있다는 점에서 리드 당하는 팀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괴로워집니다. 네. 기회를 노리던 빙그레 선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선동열이 등판한다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역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3대0 또 선동열 선수가 뒤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날 선동열은 볼펜에서 왔다 갔다 몸만 풀었을 뿐 끝내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해태는 4대1로 승리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친 격이라는 이날의 경기. 선동열 효과에 주눅이던 빙그레가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7회 이후 8회 9회 정도면 선동열 선수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중반에는 웬만하면 투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992년 4월 11일 잠실 경기장. 한복을 도와줬어요.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에서 선동열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네, 높았습니다. 주자 뜁니다. 2루까지 뛰어가는 이정민 대주자. 그런데 선동열의 표정이 이상했다. 몸 어딘가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선동열을 교체할 수는 있었지만 점수는 안 나죠. 그것은 선동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2사 차이로
쳤습니다. 다행히 4회 장채근이 터뜨린 투런 홈런으로 선동열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고 끝까지 마운드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선수한테 지금 박노준이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주자 뜁니다. 롱팩, 다리부터 슬라이딩, 아웃됐습니다. 네, 이 관심거리입니다. 선동열은 당시 최다승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마운드를 지켜야 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경기는 해태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선동열은 125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최다승 투수에 올랐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상도 찾아왔다.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이었다. 통증 때문에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다. 2구째 슬쩍 갖다 댄 것. 뼈입니다. 뼈. 6구 맞습니다. 투수 쳤습니다. 조기전 안타. 3루자 호민. 자, 2루에 있던 동범철 호민 6대6 동점. 선동열 6개째 안타를 허용합니다. 강속구가 위력을 잃었고 슬럼프가 찾아왔다. 선동열의 슬럼프는 곧 해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1992년 우승 후보였던 해태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선동열은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다. 하지만 선동열이 마운드에 설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3일 자, 이렇게 숫자가 중전 안타입니다. 중전 안타.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태평양과 해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2타점에 김성한 7번 타자. 자, 김웅정 감독 미소를 짓는데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동열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무리로서 경기 부상 이후 266일 만의 등판이었다. 경기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유인에 들어오는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투수임에도 불구하고요 몸은 제일 유연해요. 부드럽습니다. 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날 선동열은 6명의 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잡아냈다. 무등산 폭격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경기를 계기로 선동열은 마무리 투수로 전환했다. 그리고 유난히 한 점차 승부가 많았던 1993년 해태가 유독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선동열 덕분이었다. 1995년 일본 도쿄에서 펼쳐진 한일 슈퍼게임은 선동열의 야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선동열 투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왼투제 5구 스윙이죠. 스트라이크아웃 144km. 빠르게 150에서 134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말이죠. 네. 걸렸어요. 네, 1루가 쳤어요. 그대로 타이거아웃. 3아웃. 역대 최고로 치는 슬라이더와 완벽한 견제는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무등산 폭격기의 강속구는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선동열에게 일본 진출의 기회가 되었다.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해외 진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팬들은 그런 선동열을 위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가며 응원했다. 결국 79.8%의 지지를 받으며 선동열은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96년 1월) 선동열은 타이거즈 유니폼 대신 일본 나고야의 주니치 드래곤즈의 유니폼을 입는다. 꿈에 그리던 일본 진출, 모든 게 새롭고 설레기만 했다.
전화들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오는 변화구를 쳐요. 볼만 빨리 가면 맞지 않아. 선동열의 2년 연봉은 총 6억 5천만 원. 한화로는 26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동열은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다. 언론사에서는 선동열 전담팀을 두기도 했고 매일 매스컴의 화제가 됐다. 선동열의 하루하루를 만화나 취재일기 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들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일본 공식 데뷔전 팀이 2대1로 앞선 9회 말 선동열은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다. 다행히 패배는 면했지만 구원에 실패해 데뷔전에 쓴맛을 봐야 했다. 시즌 초반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동열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은 투구폼과 제구력마저 무너지면서 동네 푸구로 전락했다. 나고야의 태양은 빛을 잃었고 두 차례나 2군으로 내려가는 지옥에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겹쳐 9월 이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구를 시작한 후 처음 겪는 지옥. 국보급 투수로 위용을 떨쳤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돌이켜보고 싶지 않았던 1996년 밑바닥까지 경험한 선동열은 재기 97 시즌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3대1로 앞선 9회 초 전광판에 선동열의 이름이 새겨지며 마무리로 등판하게 된 것이다. 초구는 시속 148km의 스트라이크. 그러나 두 번째 공이 포수의 글러브를 맞고 튕겨나갔다. 악몽이 재현될 뻔한 순간 선동열은 재빠르게 홈으로 뛰어가 아웃을 잡아냈다. 그리고 다시 4월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9회 말에 구원 등판한 선동열. 강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며 성공 중인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선동열의 등판은 곧 승리를 굳힌다는 의미로 통했다. (1997년) 선동열은 최단기간 20세이브 돌파기로 30구 최다 세이브, 방어율 0.65 등 일본 신기록을 세우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갔다. 일본의 야구 전문 잡지 주간 베이스볼은
자존심을 버린 영웅이라고 선동열을 묘사하며 총 16페이지에 걸친 선동열 특집을 마련했다. 일본 야구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보급 투수 선동열 선수가 오늘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구 강국 일본에서 제2의 신화를 쓴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현역에서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미지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는가.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의 신화가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된 것이었다. Rise when I get